말씀을 한 30분 정도 하셨는데 15분을 더 쓰셔도 되는데 질문 속에서 질문과 토론 과정에서 또 쓰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렇게 목표나 우리가 이 자본 독재를 넘어서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목표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우리 활동가들의 노동 전선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대중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대중적인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에, 이렇게 선진분자들이 역할 부분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해내기 위해서 민주주의 문제를 어, 민주주의라는 함의 속에 뭐 여러 가지 자본 독재 국가라는 것을 밝혀내고 폭로해내는 것이나 또 이루어야 될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자 국가 이런 것들을 좀 보다 설득력 있게 선동하고 공감을 확보해내는 것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사례나 이런 것 좀 말씀 좀 사례나 또 막스 앵겔스 레닌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정치 세력화 우리 주제가 노동자 노동전선의 정치 방침이라는 주제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뭐 그동안 많은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 목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하게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대중의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고 그 흐름들을 거대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로까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이제 어, 막, 막혀 있거나 또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그러면서 또 여러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런 여러 어려운 얘기 할 게 아니라 이미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 문제를 가지고 이 계급 적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내면서 방향까지도 쭉 좀 밀고 나가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이 있겠지만은 어, 오늘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 얘기를 질문부터 우선 하고요.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부터 먼저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대중화 시켜내고 지금 여러 가지 시줄 날들 걸쳐 있는 막힌 지점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이런 그 활동론, 활동 방향, 대중화 방향 뭐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가지고 토론할 수 있으면은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하실 분 우리 질문 또는 질문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도 하셔도 됩니다. 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실제로 이 노동자 국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북한가요? 이게 쓰면 곤란한 개념인가요? 이열재 대표님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어, 저는 노동자 국가 개념이 그렇게 그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쉽고 그런데 왜 그런 좋은 개념을 여태까지 안 썼을까? 프로레타리아 독재 이거보다도 훨씬 더 알기 쉽고 편안한데 네. 왜 그런 표현을 여태까지 못 썼을까? 그걸 왜 홍승용 선생님한테 그러한 표현을 쓰게 여태까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남겨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뭐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노동전선 규약 해칙 개정할 때에도 노동자 국가 건설 이거를 이제 거기다가 노동해방 이런 거 대신에 노동자 국가 이렇게 넣으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견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그냥 잣구를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미세한 착구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뭐 별 이로는 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노동자로 포괄할 수 없는 민주주의 그랬을 때 노동자 이외에 많은 부문 내지는 영역, 과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 국가라는 개념은 좀 좁다. 뭐 이런 문제 제기여서 그래서 노동자 국가라는 표현을 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뭐 저는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게 저는 뭐 아주 이, 유용한 아주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막스주의 그 국가 개념이요. 그런 지배계급이 지배도구다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핵심을 찌르는 본질적인 문제를 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아무튼 일정한 과장은 들어가 있죠. 국가라는 게 그런 역할만 하지는 않고 다양한 걸 한단 말입니다. 표면상으로. 그러나 본질을 딱 볼 때는 지배계급이 지배도구다라는 말을 부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국가가 지금 어떤 성격을 띠느냐, 자본가 국가냐, 노동자 국가냐라고 묻는 순간, 그동안에 막 혼선 빚었고 흐려졌고 자본 독재를 당연시해 어느 쪽에서 늘 들고 나왔던 모든 논의들이 일거에 자본이냐 노동이냐로 음, 딱 그 양극화되고 뭔가 전선이 탁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 노동자 국가를 노동자 정치, 노동자 운동, 노동자 국가 이런 개념들을 어 그냥 우리라도 진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로까지. 그 과정에는 어 뭐 논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탄압도 감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일반 노동자들도 자기가 노동자라는 걸 당연하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의 주인인 사회다라고 자각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어 번역도 제일 정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프롤레타리아 이거를 무산자라고 번역을 하나요? 근데 네, 그렇게 부와 하죠.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대립시켜 놓고 있는 거 보면 임노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노동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이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말의 독재가 아니라 전에도 홍승영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지배라는 의미에서 노동자 지배, 권력, 노동자 국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오히려 노동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러면은 뭔가 좀 부정적인 듯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노동자 국가 적절한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질문 하나를 사소한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말씀 중에 이러한 노동자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자본의 독재 극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본과 권력을 자본과 독재를 무너뜨렸을 때 뭐 일국 사회주의 외에 다른 어떤 주변의 나라들의 자본가들의 저항 뭐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어디 책에는 분명히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것일 텐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생산자들의 저항 그랬었는데요. 우리 홍승영 선생님에게 좀 더 명쾌한 언어로 듣고 싶은데요. 소생산자들은 이미 사실은 이 뭔가 자본 독재와의 싸움에 들어갈 정도면은 소생산자들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어졌을 것 같은데 없거나 자본의 어떤 독점이 강화돼서 그런데 소생산자들의 저항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셔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가 그 사이에 노동자 계급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수적으로요. 그런 와중에 또 어, 이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중소기업들을 비롯해서 이 여건이 열악한 어, 곳에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 직장에서 밀려 나오면서 뭐 온갖 형태의 자영업들을 또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 자영업 비중도 적진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영업 들여다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일정하게는 그 노동자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여전히 이, 이 자기가 주인인 그 자본의 주인인 그런 형태로 이렇게 꾸려나가는 측면도 조금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 계급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좀 면밀하게 해봐야 되는 과제 같아요. 왜냐하면 소생산자들은 예컨대 다용농 조그만 농토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보수화되거나 이런 성향이 또 늘 따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락해서 거의 노동자나 다를 바가 없더라도 남아있는 그런 요소와 또 자기도 좀 잘 되면은 이제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모든 걸 이렇게 계산하는 그 습성들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 그 숫자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있다.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다 노동자로 묶어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 어, 본질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크게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각 그 계층들, 각 집단들마다 지니고 있는 속성들을 고려한 운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동시에 전체를 노동자로 묶는 이데올로기도 꼭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또 계속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양면 전술이 필요한 거죠. 노동자로서 단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하고, 어, 그래서 자본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동시에 그 계급 내부의 여러 층이들, 예컨대 고연봉층과 또 저연봉층의 입장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교수층 한 뭐 1억대 되는 연봉 받는 사람들은 뭐 자연스럽게 보수화 되잖아요. 그죠? 같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어, 일반 산업 노동자나 아니면 뭐 상업 노동자들 아니면 아무튼 영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가? 이런 거는 면밀한 이제 분석과 어,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그 사람들한테 맞는 이제 구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는 어, 그러니까 훨씬 더 인류 문명 전체의 붕괴, 파괴, 위기, 전쟁 위기, 자본주의 전체의 위기 이쪽에 훨씬 강세를 두면서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교수층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자기 생존의 문제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더 설득하는 방법이 직설적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놓고는 분석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도 다 노동자, 다 자본가가 아니다. 라는 점에서 각을 세우는 거는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레닌이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사회주의 프로레타 독재가 딱 됐다고 해서 순식간에 사회가 진짜 뭐 평등사회로 되는 건 아니니까 끝없는 저항을 겪잖아요. 내전도 겪었었고. 그 저항의 핵심이 어, 그 자본가들한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부의 그 소생산자들도 끊임없이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그 욕구들을 발전시키고 이해관계에 맞는 것만 하려고 들고 하는 그 소시민적 요소들을 일거에 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의식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그것도 그러니까 내전의 일부라고 봐야 돼. 내전의 일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가는 과정은 그런 현재 노동자들이 자본 독재에 의해서 주입받고 이렇게 훈련돼 가지고 자기 거를 만들어 놓고 있는 자본주의적인 욕구, 사고 방식 이것들이 일거에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가는 장기간 과정이 사실은 노동자 국가까지 가는 과정이 전쟁의 중요 부분이다. 그걸 못하면은 뭐 소수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군사력을 장악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뭐 일시적으로 장악하더라도 금방 반동화되는 거죠. 대중적 지지가 없다면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노동자 민중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국가다라는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국가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라는 방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투쟁 과정. 각자가 다 주인이 되는 형태의 운동을 진행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예컨대 소수 진짜 선진 아주 뛰어난 천재들이 만든 무슨 대안을 딱 들고 와가지고 뭐 흔히 레닌 끌어들여가지고 외부로부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노동운동 바깥에서 조합주의 바깥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레닌은 똑같은 얘기를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거든요. 그 후진적인 노동조합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라. 왜 활동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사고와 의식 구조를 바꿔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꿔서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라는 거. 동참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컨대 혁명을 한다면 거기에 흔쾌히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안 그러고 그건 남의 일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뭐 일시적으로 뭘 할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안 돼. 뭐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질문. 그 과제는 그래서 저는 어, 이 뭐랄까 소생산자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동자 민중 전체가 현재까지 이 자본주의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거는 이제 제도적 폭력이죠. 제도적 문화적 폭력을 통해서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사고방식이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내전의 일부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심리전이라는 게 괜히 있는 건 아니죠. 의사결정을 바꾸는 게 결국 전쟁이잖아요. 그죠? 사회적 의사결정을 결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에는 그런 의식구조의 변화라는 거 없이는 안 된다. 네, 선생님. 오 예. 선생님. 예. 지금 들으면서 이제 문득 생각된 게 노동자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듣다 보니까 노동자 국가라는 개념을 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동자 국가, 예, 그래서 노동자 홍 국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노동자 국가의 건설 과정, 노동자 국가 관련 형태가 옛날 그 러시아 혁명 때처럼 지금 의회가 아닌 혁명적 상황 속에서 소비에트 같은 형태가 나타나서 그것이 권력을 잡는 형태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생각하시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노동자 예. 국가의 뭐 정치 형태라든지 사회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전형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파리꼬민이죠. 파리꼬민. 그걸 프롤레타 독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엥겔스가. 프롤레타 독재라고 표현도 했고 또 막스는 어, 이 시위를 근절할 아주 궁극의 정부 형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파리꼬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면은 누구도 그 사회의 신분꾼이 주인으로 둔갑할 수 없도록 절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노동자 국가는 준국가다. 준국가. 이거는 기존의 부르주아 국가 형태를 그대로 끌고 나가서 뭐 상비군과 관료제 이걸 통해서 뭐 이렇게 노동자들의 저항, 아니 다중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난점이 많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상비군 대신에 무장한 인민이 그걸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대 이 무기 체계, 뭐 핵무기까지 어마어마한 미사일 체제가 있는 이 단계에서 무장한 인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냥 답이 탁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과제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 정신은 어, 관료든 아니면 소수 지배자들이 그 심부름꾼 노릇하다가 어, 졸제 사회의 주인으로 둔갑하는 거는 철저하게 막는 온갖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 사회다. 그래서 어, 더 이상 그 관료든 그 지배자들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국가 사멸 단계로 접어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여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저 막스 엥겔스가 얘기하는 지배 장치로서의 국가라는 점에서 누가 지배하느냐는 문제는 남아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지배한다는 점은 남아 있어요. 누구를 상대로? 부르주아들을 상대로.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이율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독재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프로레타 독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철저한 평등한 관계, 나아가서는 어, 민주적인 관계. 그래서 누구도 그 주인으로 둔갑하려고 할 수 없도록 하는 관계. 이게 파리꼬민의 기본 정신이었고, 그게 소비에트에서 그대로 구현됐던 거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지만, 어쨌든 미래 그 우리가 지향할 수 있을 만한 이상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가 과거를 그대로 반복할 필요가 있냐? 파리코민도 무너졌고 소비에트도 무너졌지만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맞는 그런 어떤 파리코민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조직 형태를 국가 형태를 만드는 거 이것도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아직. 답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답변이 됐나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노동자 국가에 대해서 홍수엠 질문하고 또 역질문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하나 문제하고 소생산자 문제도 여전히 얘기 중에 하는 주제죠, 사실.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그 오세준 그 소생산자 얘기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소생산자 문제에서 이 사회주의 안대를 자꾸 떠드는 사람들의 주요 논지가 뭐냐면 인간의 기본 본성, 이기적인 본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획 딱 세워놓으면은 계획 세울 때부터 자기들 필요한 거 이상으로 요구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나오는 것보다 적게 내놓고 하는 그런 씹보따리들이 작동한다. 이게 원래 그래서 계획이 틀리게 돼 있다. 뭐 이런 주장들 막 해요. 근데 그건 현재의 자본주의 속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욕구를 마치 인간학적인 욕구인 것처럼 영원 불멸의 욕구인 것처럼 전제하고선 논박하는 거라고 봐요.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에서는 뭐 그럴 요소들이 작동 좀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게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사회로 발전해 가면 갈수록 그런 소생산자들이 느끼는 그런 욕구들 좀 더 가져야지 안심하겠다라는 욕구들이 필요 없어져 가는 사회로 그건 장기적인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 본성이 변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건 이제 막스의 그 욕구론, 막스의 욕구론은 뭐 저 락강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다르게 아주 단순 명료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적으로 규정되는 거거든요. 사회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욕구는. 그냥 욕구가 뭐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다. 대상적이다.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만들어진 게 뭐냐에 따라서 욕구도 규정이 돼 간다. 그런 점에서는 사회가 변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소생산자적인 욕구, 자기 거 자기가 챙겨야겠다라는 욕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는 해소돼 나갈 것이다. 읽어야 되지는 않는다. 장기적인 그런 사회적 어, 변화 과정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소생산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예. 약간 부연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건데
그 러시아 소비에트 연합을 소련 같은 경우에 민족 문제도 심각했잖아요. 사실은 민족 간의 대립 네. 이런 게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면서 그 민족 간의 이해라고 하지만 그 속에 그 구성원들의 인민들의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분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예, 소생산자의 문제도 지금은 분석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옛날에 농민이 다수였지만 지금 자영업자가 여러 네. 형태로 플랫폼 노동자까지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노동자로 분류를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그 건설의 그 장비 노동자들, 레미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버스고 뭐고 다 자기 관광버스고 자기 차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생산자 일정을 가지고 있지만 특수고용이면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예,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장사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몰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태진운동 본부 안에 이제, 행동하는 자영업자 연합이라고 하는 대표가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더 그 안에서 몰락하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왜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는 이제 민족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도 그 구성원과 그 민족의 이해관계가 평등하게 그 사회에서 해결될 때 민족 문제도 해결되더라. 소생산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해결되면 결국은 아까 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해결을 돼 네. 나갈 수 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 네.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데 이제 어 분명한 것은 그 대단히 보수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단히 음,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어 이렇게 접근하고 혁명에 실제로 농민은 이제 아주 소수가 되어버렸는데 이 자영업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 형태의 자영업자. 그 노동자성도 같이 있고 자본가성도 같이 막 중첩되어 있으면서 의식이 어디를 규정하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달라질 수 있겠다. 거기에도 그런 생각이 아까 자영업자, 실천하는 자영업자 연합이 어떤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그 속에서 한 운동체로 계속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이제 경제 위기들이요. 사실 경제 위기는 19세기 말 때 보면은 엥겔스가 지금이야말로 우리 생산력은 이만큼 늘었고 그 자본주의적인 한계들, 공황들 바로 코앞에 닥쳐왔고 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로 갈 절호의 시점이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19세기 말에 그치를 못했고 그냥 1차 대전으로 넘어갔다. 그때 되니까 또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그 결정할 때다라고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항은 뭐 10년 주기든 뭐 조금 뭐 오차가 있더라도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뭐 미국부터인지 중국부터인지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경제 위기가 코앞에 와 있고 한국은 뭐 망했다고 난리들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이런 경제적인 조건이 어 소련 망할 때의 그 분위기하고는 또 확 달라진 거. 이거 훨씬 더 자본주의의 어 아주 근본 한계가 가시화되고 있는 측면. 그다음에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어, 새로운 고용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노동력 절약으로 다시 말하면 대량 해고로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거,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 이런 문제들이 떻게 보면 이, 그 중소 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이 자영업들을 비롯한 어, 중간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 아니면 노동자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계급 전체에 상당한 그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음,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왔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끝없이 할 수 있고, 조직화하는 작업은 이제 그 내부로부터, 그 안에서부터 또 필요할 거고, 동시에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대해가지고 이런 사고 방식들을 공유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이 전위 쪽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관적 조건 자체가 뭐 전쟁 위기든 환경 위기든 뭐 끝없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경제적으로 우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어,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어,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니 뭐 의견인데 저는 홍 선생님이 처음에 뭐 노동자 국가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응. 노동자 국가라는 그 뭐 개념이 뭐 거부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고 되게 절망적이고 자본주의 위기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또 그 대안이 지금의 의회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다 공감해요. 문제는 저는 이제 그 계급 의식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 권력을 이제 장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 의식 플러스 실천적인 조직, 실천적인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라고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소위 말하는 그 저희 우리 운동에서 이제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그런 의식들은 다 있는데 그것을 실천적으로 준비하고 정적 관점에서 정적 투쟁을 조직해서 그거를 권력 장악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구체적인 실천을 지금 제대로 조직 못하고 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노동자 국가가 맞냐, 노동자 권력이 맞냐, 이거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음, 문제는 그런 것들 실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음. 이게 가장 좀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어, 자본 독재를 넘어서야 된다는데 공감하는 분들은 이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본 독재를 당연시하는 분들이 아직도 노동운동이든 정치권이든 절대 다수가 그냥 포진하고 있는 문제. 음. 이거는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음. 그 부분에서는 어, 뭔가 뭐 논쟁을 하든 설득을 하든 그러니까 지금 진보당 운동, 당 운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 자본 독재와 정면으로 대결하겠다 이런 의식을 갖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잘 안 한다. 의석을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압도적인 우리 인구의 다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거냐 하는 거는 여전히, 그러니까 노동자 국가라는 구호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구호든 뭔지 자본 독재를 넘어서는 다른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를 공감하게 만드는 작업은 1차로 필요하다. 이거는 대중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어떤 형태로 정치 세력화하느냐의 문제는 뭐 당이라는 문제는 벗어날 수 없는 과제잖아요. 그죠? 당을 어떻게 건설할 거냐. 그 당을, 기존의 정당들을 적절히 이렇게 개조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당으로 갈 거냐. 기존의 정당들이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도저히 이거 구제불능이다 할 때는 새로운 당으로 가야 된다 할 때는, 그럼 새로운 당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고민이 뭐 돼야 되죠. 어, 그 이제 전위당 형태냐, 아니면은 뭐 대중정당 형태가 되느냐. 대중정당은 불가피한데, 그 대중정당을 성장시키기 위한 조직이 전이 당이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대중정당 내에서 전이들이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냐. 뭐 이런 문제까지. 그 세부적인 문제는 저는 운동 현장에서 진짜 경험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어, 이게 좋다라는 결론을 얻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 그러나 전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필요성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노동전선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못하니까 문제지. 하면 뭐 당연히 좋죠. 못하니까 문제지. 예, 하여튼 뭐 노동자 국가 얘기를 끝내기 전에 저도 한마디만 예. 하고 싶어요. 노동자 음, 국가가 맞다고 봅니다. 일단. 노동자 국가라는 거는 국가라는 자체가 억압도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본 독재, PT 독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국가 기능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노동과 자본이 대립하는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노동자 국가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표현할 때는 노동자 민중 권력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고 그러나 그 속에 기본 개념은 노동자 국가다. 국가의 성격으로서 폭력기구로서 자본에 대한 폭력, 반혁명에 대한 폭력, 제어하는 차원에서의 국가 개념으로서는 노동자 국가가 명확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표현할 때는 노동자 민중 권력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그게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가 음, 관철된다는 게 당연히 전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개념적으로는 노동자 국가가 정확하게 맞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해석할 때는 표현 형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지만 뭐 이제 그 한마디 좀 지지 발언 비슷하게 예,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음, 뭐 전에도 뭐 말씀드렸는데 송전선 회원이 어, 이 전국에 한 그래도 몇천 명은 이게 깔려야 일이 되지 않냐 하는 이제 예, 그 문제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깔려 있는데 비밀 조직으로 들어가 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뭐 얼핏 눈치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노동전선 같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뭐 꼭 노동전선이 아니라도 음, 이게 좀 더 이렇게 대중화되고 더 다수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전선 뭐 수뇌부라고 하면 말이 되나 모르겠지만 그 핵심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진짜 재정 문제부터 뭐 그다음에 고민거리입니다. 어, 교육이든 모든 면에서 진짜 국방으로 확산돼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 근데 그러니까 그럴 때 당이라는 형태까지 좀 조직화가 되면은 훨씬 더 이거는 뭐 체계적으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상을 개발하고 이 대중화하는 어, 교육 시스템, 장치, 뭐 예를 들어서 어, 대학원, 대학, 노동자 정치대학이든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거기서 노동자 장학생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동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 기구들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은 지금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정치 세력화를 진심으로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뭐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하다. 대중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어쨌든 실천 어떻게 오세종 동지 얘기했듯이 물론 이제 홍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중화시켜 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다 막힌 지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선거하면서 전국결집 어떤 활동들을 이제 쭉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가 볼 때 전국결집이 소위 말하는 좀 선진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의식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아, 뭐 아, 제가 볼 때 우리 전선도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천차만별인데 그런 의식들을 이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뭐 우리 노동전선 자체가 막 조직을 뭐 확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는 뭐 하여튼 그런 방향보다는 지금의 이제 정결집에 모여 있는 그런 선진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결합해서 좀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이제 뭐 노동자 국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것은 저는 우리들의 주관적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 촛불혁명 같은 촛불투쟁 같은 어떤 대중투쟁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사회주의적 전체 선전선동들을 이제 광범위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직을 지금부터 이제 갖추는 게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조건에서는 정국 결집을 어떻게 사회주의 정치 의식으로 계속 좀 발전시켜낼 것인가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거꾸로 가면 정결집의 어떤 사회주의 정치 의식들을 상기시키면서 어쨌거나 정결집이 정부적인 조직 형태를 제가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됐을 때 새로운 어떤 뭐 촛불혁명 같은 투쟁, 자생적 투쟁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정결집이 거기에 이제 개입하면서 그 투쟁이 이전처럼 뭐 민주당 집권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뭐 좀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뭐 노동자 국가나 또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낼 것인가 그런 투쟁으로 발전하도록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여튼 이번에 선거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이상 예, 뭐 저도 전국 결집의 그 실제 이제 상황은 뭐 자세히 몰라가지고요.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전에 이영주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하고 토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은 아주 요점 중에 하나가, 꼰대질들 하지 마라. 치려들지 말라. 요런 게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처럼 전국 결집 사람들을 뭐 이렇게 이제 의식화한다 하는 작업이 만만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필요는 또 한쪽에서는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뭐술 한잔 하면서 같이 놀자 해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총체적으로 신천지 애들이 하듯이 진짜 그쪽 사람들을 고삼는 것도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조직이라는 생리가 또 있잖아요. 조직의 생리. 그래서, 하다 보면은 늘 작은 조직도 조직이 탁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키우고, 그걸 중심으로 모든 걸 판을 짜고 싶어 하는 이게 권력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경계선을 허물어서 뭔가, 흔쾌히 같이 가고 뭐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나름으로 이제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칸막이들을 좀 허물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것저것 정리한 게 사실은 변증법에서 제일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사고한다든지, 어, 어, 그 분석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칸트주의적인 그 칸막이 경계선 거기에 매몰되지 말자든지 이 이른바 변증법이 얘기하는 대립물의 통일, 이행, 전도 이런 사고를 좀 부단히 좀 하자라는 요구가 사실 저는 그런 그각 조직 간의 그 경계선들을 좀 허물고 동질적인 문제의식이 있다면 진짜 자본 독재를 극복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면은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거였거든요.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뭐, 뭐라 그래요. 그, 어,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무슨 뭐라 그럴까. 그 기회주의자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운동이 이 통일이 돼 가면 갈수록 거기에 시너지도 붙고, 대중들의 그 호응도 획기적으로 커질 수 있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는 진짜 어, 희망이 안 아니요. 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희망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어, 음, 이 거대 대중정당의 성장을 놓고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좌파 결집, 그러니까 전국 결집에 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가서 기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음, 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은 뭐 음, 전체적인 예, 맥락에서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주체 형성, 이른바 전이라고 하는 예, 부분이 또 노동전선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질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음, 목표, 뭐 사상 여러 가지 다 이제 포함되겠지만은 그 목표라는 게 이제 대중적으로 거대한 물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노동력 국가를 목표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대중의 예, 흐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 일단 그 엑기스 어, 코어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일단 전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게 이제 예, 당 형태로 만들어지든 어떤 형태로 되든 그 전제를 하신 것 같고 그럼 노동조선 정치방침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 노동전선 차원에서 그 역할의 주요 주체로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또 노동전선을 운영해 보면 뭐 그런 전의만 있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회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실. 회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상급이라도 예, 배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임원 몇 명 핵심들만 있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 핵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다 모두를 핵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과 전제로 해서 예, 하나는 폭넓은 회원을 구축을 해야 되는 회원 구축이라는 것은 현장과 결합한다는 의미가 또 있는 거거든요. 현장 활동가들이 결합한다는 의미가 또 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실제로 이제 전국 결집이든 전국 결집 말고도 이렇게 고민하는 단위들이 뭐 여기저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공동 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뭐 우리가 뭐 선전선동해서 끌어올린다 이렇게만 대상화시킬 필요가 없고 예, 어떻게든 공동 과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상승시켜내는 노력들을 그것도 청의가 뭐 노동전선의 청의가 있듯이 뭐 거기 다 있으니까 어떻게 그 상향 평준화를 계속해서 발전을 도모할 거냐. 그러고 전체적으로 대중운동 전체를 변혁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좀 그 방향과 방법까지도 고민하는 노력은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노동전선이 뭐 결집을 끌어올려서 어떻게 만들겠다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그 예, 안에서 이제 같이 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또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뭐 해야 되겠지만은 신천지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만 얘기가 되지는 않고 우리 내부가 일단 우선은 예, 동시적이지만 내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목표를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고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비슷한 동네끼리 같이 협력하면서 상호 침투도 하고 상승도 하고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노동전선 자체 내부의 그 가능성이요. 자체의 가능성, 확장 가능성, 회원을 얼만큼 좀 네. 더 확보할 수 있느냐. 또, 그래서 코어를 어떻게 더 단단하게 아니면 더 넓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 아, 제가 이 시골 바닥에 앉아가서는 잘 보이지 않는 길이긴 한데요. 그러나 아무튼, 진짜 아주 행사를 걸고 좀,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행사를 걸어야 된답니다. 그 예, 부분은 그거 그냥 안 됩니다, 진짜. 어, 어.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제가 뭐 오늘 뭐 자유주의자였으면 내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글로 정리한 게 이제 노동자 계급 의식과 사회주의 정치 의식이 어떻게 좀 구분되는가라고 글을 좀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자본론을 읽고 무슨 막스 레닌의 어떤 책을 읽고 이런 거를 아는
그것과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지배 계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배 계급이 돼야 된다는 의식은요, 사회주의 정치인은 몰라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의식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는 사회주의 이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그 전국교 그 토론자의 정치 방침에 어떤 내용이냐면, 전국결집 뭐 정치 입장 토론하는 내용, 거기 내용 중에 노동자 정치 투쟁, 노동자 권력 창출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므로 전국결집이 정당 형태가 아닌 정치 투쟁에 대해 자기 목표와 구체적 사업을 논의해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결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뭐 사회주의 이론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자 정치 권력 또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 또는 노동자 권력의 필요성들은 느낀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뭐 소비에트냐 뭐냐 이건 이제 좀 다 뭐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의식을 끌어올린다는 게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그 의식을 계속적으로 그 알려내는 게 중요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나마 그런 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조직력을 갖춰야 되는데 바로 그런 조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확대하는 게 저는 정글집이라고 이해합니다. 최소한 상층부는 뭐 이용주 동지가 뭐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 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전선이 같이 결합해서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따로 얘기를 좀 합시다. 그건 예. 전국 결집에 대한 노동전선의 태도, 요거는 그전에도 논의를 많이 해왔고,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따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이 노동자 계급 헤게모니 부분은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한다는, 아니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왜 해야 되느냐 할 때, 현재 이 자본 독재가 초래하고 있는 이제 반인류적인, 반인류사적인 이걸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자 국가는 그냥 자본이 실어가 아니라 자본이 저지르 온 온갖 것들을 해결하는 인류의 해답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러니까 헤게모니는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 헤게모니는 어 확장성 차원에서 이 자본가들의 확장성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는 보편 계급으로까지 얘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엉터리 같은 이제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서 막 그 계급 대립을 흑여놓고 그러기 위해서 그 노동자 계급 얘기를 안 하고 인류 얘기하고 막 이런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좀 있었잖아요. 막스 앵겔스 뭐 당연히 그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오늘날 다시 돌아보면은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 자본 논리로는 이미 지구가 버티기 어려운 단계까지 와 있다. 그 자본 독재를 극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 그래야만 인류가 공영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이 노동자의 헤게모니 생각할 때 자부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 이게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 인류사적인 문제다라는 것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오셨는 동지 얘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그 긍정과 부정을 같이 해볼게요. 뭐냐면은, 열사 노역에 가면은 그 제대로 투쟁도 안 하는 노동조합에서 다 노동해방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 다음에 선거할 때 여기저기 가보면 구호가 전부 노동해방, 노동자 권력까지 뭔지 뭐 용어는 뭔지 몰라 하여튼 변혁적인 이런 거를 노동가에도 많이 들어서 하고 옛날에 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전국 결집이든 단위 현장 조직이든 노동조합 기하든 어디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식이 실제 내용을 홍수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천에서는 조합주의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측면은 그래도 옛날 80년대부터 활동해 오면서 이렇게 표상화되어 있던 어떤 구호라든지 뭐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내용을 끌어낼 건가 하는 매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일단 긍정하고 싶은 거고, 부정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은 전부 조합주의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점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긍정적인 매개를 어떻게 접근해서 실제 내용적인 공간까지 어떻게 확장하고 그 변혁의 필요성과 의미 또 뭐 저는 이제 약간 반성이 되는데 홍쌤 노동전선이 목숨을 좀 걸고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어찌 보면은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뭐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도 그 패배주의가 알게 모르게 너무 찌들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오랫동안 못 하다 보니까 이른바 좌파들은 노동조합 권력조도 제대로 못 잡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소수파 경향처럼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형태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국가 권력 문제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못 하다 보니까 혁명을 얘기를 하고 말로는 오만 얘기 다 하는데 저부터 큰 패배주의에 사실은 침륜대인가 아닌가 하는 반성이 좀 드는 거죠. 하여튼 오세종도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말에 환상을 갖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되 긍정적인 것과 그 한계 지점을 같이 봐야 된다. 뭐 우리 사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장도 가고 다 그래요. 철도도 어디 다 가봐요. 뭐 집회하거나 수련회 하거나 해봐요. 전부 다 그러고 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안 그렇다. 그게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그러죠. 우리 할 일이 많은 거죠. 실천이니까 뭐가 실천이냐? 우리 할 학습하고 세미나하는 게 실천이냐? 아니 그 전국적인 조직을 꾸리는 게 실천이냐? 저는 이제 조직을 꾸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전국적인 관점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이제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건 다른 분 얘기 안 하신 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질문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주장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자. 남윤철 동지 발언 가능하나요? 이야기 가능하나요? 발언은 가능한데요. 질문은 못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 얘기해 보세요. 따, 딴데 신경 쓰느라고 또 집중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집중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군요. 예, 네. 예. 열재 대표님 뭐 할 얘기 없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할 일은 열심히 투쟁하고 조직합시다. 예. 아, 발로 뜁시다. 그래도 이제 지금 홍 선생님이 처음에 발제하실 때 그 사례를 앵겔스 라인 신문 해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생각도 들 때요. 우리가 그냥 그 작은 이렇게 신문 내고 뭐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자극을 주는 정도로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뭔가 흐름을 만들어내는 행동 밑거름이 될 거냐 이런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딱 때리는 딱 때리는 것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죽비였습니다. 죽비. 예. 예. 목숨 걸고 어떻게든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이 객관 정세 자체가 요구하는 바가 쭉 있는데 그런 고민이 좀 우일임 이미의 예. 고일임 동지, 이미애 동지, 그런 타이밍이 이렇게 저는 음.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예. 앞에 두 동지는 발제를 하셨나요? 발제 안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아, 네, 아, 안 했구나.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좀 전에 홍 교수님 발제 거의 그 발제도 못 들었죠. 토론 들어가서 들어온 것 같아요. 좀 전에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그 예전에 저기 홍승용 교수님이 발제하실 때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아니 그 부문별로 교수님 발제하실 때 보면 부문별로 우리가 앞으로가 우리가 원하는 세계 상해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시할 수도 공유하면서 같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발제를 해주시는 거를 조금 들었던 적이 한두 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맞나요? 제가. 예, 예, 그래, 네. 그때 드는 생각이 그 이후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막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제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자본주의 이 문제가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그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 자체가 다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 박영만 동지 열사투쟁 그거 하는 그 내용 완전 월급제며 예, 네, 택시 노동자의 그 삶을 보장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뭐 건보에 보면 건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거 뭐 종교도나 그 부문별로 교사들이나 그 요구하는 거 그 자체가 다 그대로 그게 실현돼야 되는 건데 실현돼야 되는 우리의 상의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게 그거를 도저히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근데 그게 계속 부문별로 끝없이 계속 어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정말로 그렇다는 거가 계속 이렇게 좀 자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끝없이 우리는 부문별로 계속 그걸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음 그게 절대로 지금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뭐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보면 다 후퇴하잖아요. 뭐 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뒤집고 뭐 번복하고죠.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들이 다 그냥 정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미래의 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이런 각계 그 부문별로 정말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고 이거를 정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한 방이라면 좀 그렇고 정말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각성이 있어야 되는 이게 정말 그런 쪽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 그게 어 좀 따로 있다. 이렇게 투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각성을 하는 쪽으로 예,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예, 했었어요.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 엥겔스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엥겔스가 그 80년대, 1880년대 초에 영국 노동자 계급은 수적으로 엄청나게 증대해가지고 이 영국에서 민주주의 얘기하면은 당연히 노동자 계급이 지배가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항상 뭐
토리당원이냐, 아니면 피그당원, 아니면 급진파, 이 사이비 급진파죠. 이 사람 상류 계급 수준에다가 권력을 전부 맡겨놓고 있다. 어, 그거는 노동자 계급이 그냥 거의 거대 자유당 꼬리 노릇하는데 만족해왔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해요.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대안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걸 푸는 방법은 더 본질적으로 그걸 이제 일거에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 권력의 변화 없이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지방 권력, 의회 권력 이런 게 아니라 국가 권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저는 그 현재 노동운동이 그 개별 당면 문제 푸는 것도 늘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런 거시적으로 정치 권력을 어떻게 바꿀 건가, 국가 권력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국가 권력 장악 없이는 사실상 미미한 변화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그건 아마 또다시 이렇게 원상복귀들이 일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저는 노동자 국가 안 하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네, 근데 예, 이제 보통 보면 지금 근데 그게 이제 국가 권력을 잡는다, 노동자 권력을 잡는다 이런 것도 다 상이 좀 달라가지고 그죠? 예, 달라서 예, 예, 진보 정당으로 해서 지금 민주노총 그 집행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좀 정권 진출해서 제3의 진보 정당이 잡으면 그것도 약간 그런 상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부터 예, 그렇죠. 그게 상이 여러 개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 거기서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현재까지 뭐 우리 사회가 뭐 민주화가 됐니 어쩌니 하더라도 어, 국가 권력의 주요 핵심부들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한 명도 없고 그 한두 명 들어간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 뭐 민주당 정권이냐 아니면은 뭐 보수당 그 극우 정권이냐 상관없이 자본 독재 체제다. 현재 한국 사회가 자본 독재 체제고 이 자본 독재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런 자본 독재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냐? 전혀 그러지 않고 자본 독재의 주요 분파다. 자본 독재를 조금 더 점잖게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그냥 주요 분파일 뿐이다. 그러면 정의당이나 진보당처럼 노동 쪽에서 나온 당들이 그동안에 그 자본 독재 극복하려고 투쟁해 왔는가? 아니면은 자본 독재를 전제로 그 안에서 지분을 조금 넓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저는 이분들이 그 변혁 전망을 그동안에 그냥 거의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자본 독재 돌파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본 독재를 넘어서기 위한 노동자 국가라는 상을 가지고 그런 목표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뭐 소기의 성과를 조금씩 거두는 것만으로는 언제나 다시 원상복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질문의 요지와 관련해 가지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그 대중들이 당면한 요구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하든 뭐 임금 인상이든 뭐 해고 문제든 이미애 동지가 제기하는 그런 당면 요구 투쟁은 자본주의 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데 싸울 수밖에 없으나 해결될 수 없는데 근데 우리 활동가들 입장에서 이런 당면 요구 투쟁 최소 강령이라 할 수도 있고 당면 요구 강령이라 할 수도 있는 이런 것과 보다 본질적인 그로부터 자본 독재를 어떻게 폭로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근본적인 그 강령적 과제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 문제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고통에 밀착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철저히 최소 강령적인 부분에 집중하거든요. 전부 모든 걸 보다 본질적인 거 연동 안 시켜요. 안 시키고 아주 쉬운 말로 대중들의 투쟁에 그 영합하는 거예요. 영합하고 지원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같이 한다. 결합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요구 강령 혹은 최소 강령에 천착돼 있고, 그걸로 이제 지자체나 이제 그뭐 의회나 진출하는 형태로 요런 형태에 갇혀 있거든요. 대중적 결합은 상당히 되는 반면에 대중을 보다 근본적인 변혁의 이 본질을 이제 이해하거나 또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문제에서 이제 언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 문제를 또 질문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두 개 다 투쟁을 그러니까 그 뭐야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요구들 자체가 그게 그걸 이루기 위한 거니까 그 자체는 소중하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투쟁에 결합하고 그러는데 지금 진보당이나 그런 데처럼 거기에 이제 머무르니까 그게 문제고 그런데 결합하면서 어 정말로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같이 어 예, 그렇죠.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계급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만 계급 사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봉건제 그다음에 뭐 노예제 이렇게 해서 그 계급 사회가 출현하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계급이 나눠져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식이 또 이렇게 많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음, 그 계급 문제가 정말 모든 문제 뭐 거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 적대적인 계급 이 부분 그리고 그게 이제 국가는 지배 계급의 그 도구인 거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또 인식을 많이 제대로 분명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생겨야 다 음,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적대성을 지배 계급은 잘 깨닫는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우리 피지배 계급은 이 적대적이란 거에 대해서 그 맨날 당하면서도 그거를 이렇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진짜 막 죽어나가고 학살하고 막 이런 것부터 해서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도 그게 이상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러고 뭔가 약간 그런 비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는 다들 많이 인식을 하는데 그 계급이라는 게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게 아니라 정말 적대적이라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이런 약간 그런 인식도 많이 좀 이렇게 많이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부터도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착하고 그래 가지고 아무튼 그 부분이 많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예, 예, 그 아마 막스주의가 이제 기존의 그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 한 가지는 그런 적대관계라는 게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어떤 그 생산 관계의 산물이고, 사회가 바뀌면은, 이제 사회주의로 갈 경우에는 그 높은 단계의 공산사회까지 가면은, 어, 그런 적대 관계들이 궁극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주장한 거죠, 결국. 근데 그거는, 그렇지, 그런 적대 관계가 아직 발생하기 전 단계를 역사 속에서 이제 고고사들, 고고학들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밝혔다고 자부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한 거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히 이 자본 독재의 아주 기본적인 통치 술 중에 하나가 그런 적대 관계를 흐려놓는 거, 그 본질을 다 어, 비본질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
또 딴 엉뚱한 적대를 부각시켜 놓는 거, 뭐 세대 간에, 아니면 뭐 네. 남녀, 아니면 등등으로 딴 데로 호도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하면서, 그게 이제 독재의 아주 주요 통치 수단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것도 자본 독재 극복 과정에서는 중요한 과제가 돼야죠. 그런 적대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자본 독재가 야기하는 그런 은폐술들을 꿰뚫어 보는 거. 이거 없이는 어, 진짜 자본 독재 극복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예리하게 파헤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뭐 박수주의 또는 비판적 이론들의 주요 성과들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성룡 교수님이 코로나 상태예요, 코로나. 근데 이렇게 발제하신다고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아이, 아, 코로나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기침은 계속 나는 아,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제기한 것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과제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대중투쟁에 우리가 결합하고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 치열한 투쟁 속에서 보다 본질적인 것과 어떻게 민주주의 문제도 얘기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본의 진짜 그런 것들을 폭로를 설득력 있게, 그래서 계급적 분노를 조직할 수 있도록 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정치 선동을 어떻게 그런 대중적 설득력을 가지면서도 할 수 있도록 해낼 능력을 갖추어내고 실천할 건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제기이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뭐 신문을 만들든 뭐 토론회를 하든 또 투쟁 현장에서 연설을 하든 뭐 현장 활동가로서 현장을 조직하든 간에 어떤 조건에서든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토론하고 공부하고 다 하는데 다 그쪽으로 돼야 되고, 그게 어떻게 조직적 실천으로 갈 것이냐, 또 전국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다 그 지점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최종 동지 할 얘기 있대요. 예, 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저는 그 지금의 노동자 의식을 우리가 너무 좀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지금의 노동자식.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민주노총 선거 제가 이제 그 선거 양 후보 입 후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장의 뒤에 배경에 슬로건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이 뭐냐면요. 노동자 민중 세상 쟁취예요.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 민중 세상 쟁취예요. 이게 특정 후보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걸 거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의 어떤 최소 민주노총 내부의 어떤 분위기나 의식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 기댈 것도 없고 노동자 민중 세상을 쟁취해야 된다는 그게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양해동 열사가 뭐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 쟁취 이렇게 내걸면서 돌아가신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미애 동지 잘 얘기하신 것처럼 노동자 민중 세상을 쟁취하는 거는 민주노총 내부에는 공통된 과제예요. 문제는 그거를 지금의 진보 정당이나 진보 영합 정당으로 해결하려는 의회주의와 혁명적 투쟁으로 전면적인 정치 체제 개편과 체제 개편, 체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의 지금 대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 폭로는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 노동자 민중 세상 쟁취를 지금의 의회 진출 통해 할 것이냐, 혁명적 투쟁, 정부적 투쟁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거의 대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 예? 지금의 노동자 민중 세상 쟁취는 의회를 통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그걸 통해서 가능한 그거에 대한 집중점을 찍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중들이 뭐 사회주의 모르고 막생겨스 뭐 원전 안 읽었다고 해서 의식이 낮은 게 아니고요. 노동자들은 벌써 노동 세상 쟁취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민주노총 내부에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이상. 예, 저는, 예, 뭐, 선생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배별하셨잖아요. 의회주의적인
운동과 혁명적 운동과 혁명적 운동 속에 의회주의적인 활동을 진짜 부분으로 그냥 도구로 끌어들여서 선전 뭐 단으로 아니면 뭐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형태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정도지 그 기존의 의회주의로 뭐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최소한 뭐 노동전선 내부에는 뭐 확고하지 않나 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혁명적 그 변화, 그러니까 근본적인 체제 변화, 자본 독재를 극복하고 뭐 노동자 국가 건설하고 평등 사회로 가는 그 과정은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는 뭐 그게 고민거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그걸 만들어가느냐,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쵸. 이데올로기들을 응,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응, 구체적 응. 대안들은 어떻게 제안할 거냐, 이것들이 이제 과제다. 거기에 이 의회주의적인 운동들은 어, 진짜 아주 작은 부분이죠. 작은 부분으로서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그걸 뭐 적대시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거는 이제 그래서 양자를 대립 속에서 어, 의회주의자들이라고 딱 낙인 찍어서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우리 쪽에서 주체적으로 그걸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보일임 동지, 예, 예, 이게 얼굴도 한번 보여주고 얘기도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본 예.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권 선생님 얼굴 안 보이는데요? 얼굴 보여드릴까요? 예, 자, 얼굴을 왜 보려고 해? 얼굴 본 지 하도 자, 오래돼서. 하도 오래됐어. 결론은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 말씀 들려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예, 우리 사회자 대표께서 항상 결론은 버킹엄처럼 우리가 조직화의 힘을 써야 되고 홍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사를 걸고 우리가 방도를 찾아야 된다. 또 결론은 그렇게 나고 또 우리가 조직하고 또 노동전선이 어느 정도 자기 완결성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이 몸부림이 서로 간에 이제 전선에 대한 자기 조직에 대한 신뢰는 있는데 이것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또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전국회의가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그저 커왔겠어요. 쫙 목숨 걸고 막 NL 좌파들 뭐 어쨌든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자주성이라든지 뭐 이런 목숨 걸고 우리하고 좌파들하고 투쟁 계급의 적대성에 너무 어, 어, 오류 없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이 생존 생사를 걸고 조직하고 그 계속 이게 줄탁동시가 돼야 되겠죠. 학습도 해야 되지만 그 학습이 과대하지 않나 실천에 비해서 주방에 있어도 조직을 어떻게 하고 재정을 어떻게 탄탄히 하고 이런 우리 전선의 어떤 정체성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정도에 가까운데 이런 것들이 결집도 동의해주면서 저희들과 같이 가겠다고 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면서 대중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세 가지만 고민하면서 다른 건 좀 고민하지만 없는 없는 음, 조직 체계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나아가는 전술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일개 1인이지만 멀리 있지만 고, 고민하고 해보고요. 끝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살살 했으면 싶어요. 예, 지금 우리 이열재 대표님, 네. 우리 조직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소위내나 특위로 나중에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될 핵심 지도력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기 뭐야 우리 홍승용 선생님 그러니까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쉽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깨달은 거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혜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서 또 깨달은 걸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정교조 선생님인데 우리가 어떤 이 자본 독재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어떻게 공유해 나갈 거냐, 어떻게 넓혀 나갈 거냐, 어떻게 깊게 해 나갈 거냐 그랬을 때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옆에 있는 교사에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옆에 있는 교사에게 부문의 요구를 가지고 지금 싸우면 안 돼, 같이 사회주의 하자 이러면 난데없는 뭐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해서 항상 자기 주변의 이야기들, 그 학교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학생들과의 어려움, 교사들과의 어려움, 교장과의 어려움, 학부모들과의 어려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 이 과정이 쌓여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갈 때 드디어 계급의 얘기도 또는 자본 독재의 얘기도 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시점이 올 수 있겠다. 이제 고일임 동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회의 동지들이 그냥 생사를 걸고 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생사라기보다 뭐 의제가 더 뛰어나고 뭐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그러한 주변의 문제에 좀 더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문제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표, 자본 독재 극복 이런 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주변의 현장의 문제, 각 부문의 각 영역의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안 문제들에 얼마나 더 열심히 또 이렇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그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홍승영 선생님께 이런 노동자 정치 세력화 또는 뭐 노동전선 정치 운동, 정치 방침 관련해서 또 이렇게 뜻밖의 또 깨달음을 또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마무리 발언 같은 거였는데. 네. 다른 분들 얘기할 게 없나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뭐 그동안의 강의도 많이 깨달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구체적인 계급투쟁 현장에서 대중적인 확장들을 노력은 하고 있으나 많이 그렇습니다. 뭐 오늘 좀 강의형 발제를 하셨는데요. 뭐 남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마무리 발언 뭐 비슷하게. 마무리 뭐 시간 장시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원고도 없이 그냥 막 좀 횡설수설한 느낌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게다가 자꾸 기침 나오그래서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게다가 또 하정문 선생님 뭐 다음 주에 뭐 하자 그러시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지금 그 죄송한 아, 말씀 드린 적도 있고 자, 하정운 동이셨는데, 그렇지? 하정문 선생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은 뭐 진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주문만 자꾸 드리는 거야말로 진짜 죄송하고요. 아무튼 뭐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라서 그러나 하여튼 길은 이거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확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기적인 인류사적 해방 전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 내가 실패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조금 더 불을 질러가지고 좀 불꽃이 커지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만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저는 그런 걸 이게, 어, 불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불피해제. 있는 만큼 끝까지 한다.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한다. 아, 질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실수가 없다. 예. 하는 데까지 하자. 최선을 다하자. 뭐 이거죠, 뭐. 아, 아무튼,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한다. 목숨 걸고 한다. 이거 뭐 힘듭니다. 예. 아무튼, 이거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뭐, 마지막 토론회, 직전 토론회, 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6차 회원 정치 토론회, 노동조선 회원 정치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고 12월에 언제 있습니까, 조남수 동지? 5일인가? 12월 5일인가요? 15일. 15일? 15일 마지막 정치 토론인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토론을 많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실제로 6차에 거쳐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통화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상당히 홍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목표 지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감대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 오세준 동지 얘기하듯이 실제로 대중적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이 문제에 집중해도 될 만큼 방향과 목표는 좀 명확히 확인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박수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봐라. 여기 잠깐만. 하정문 동지 그러면 네, 하정문 계속 있었어요? 네. 얘기를 안 시켰다. 나는 없는 줄 알고 내 찾아가지고. 제가 입이 무거워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예, 하정문 동지. 예, 하정문. 조금 있다가 이제 영남권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게 부산 토론회. 네, 언제죠? 다음 주 토요일에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게 문제의식을 지역 거점마다 계속 만들어내고 실천의 주체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수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